목포주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열악합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경찰이 순찰차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등 집중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남 수산물 소비 촉진과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문학 박람회가 이번 주 목포에서 열립니다. 디지털로 재탄생한 목포 문학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애인들도 공원 등에서 산책을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집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경찰이 서너 대의 순찰차를 한꺼번에 투입해 다중 밀집 지역과 범죄 우려 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등 특별 치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늦은 밤 목포 하당의 한 도로. 순찰차 4대가 줄지어 어디론가 갑니다. 사건 발생 출동이 아닌 관내 순찰에 나선 순찰차들입니다. 순찰차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출동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 겁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뒤 8월 한 달간 살인 예고와 관련한 전남 지역 112 신고는 모두 30건. 그 가운데 80%가 다중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중 밀집 지역과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이 좀 더 안심하고 평온한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찰차뿐만 아니라 도보 순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동대원들은 상권 밀집 지역과 주치자들의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방 순찰 중인데 위험 인물이 보일 때 테이저건으로 즉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동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거리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경찰관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자 시민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목포에도 묵지마 폭행도 일어났다고 했는데 경찰분들께서 밤에도 계속 이렇게 순찰 돌아주시니까 좀 안전하기도 하고. 전남경찰청은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집중 순찰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남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이모저모를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삼중 수소 농도가 방출 중단 판단 기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에 대한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전남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전라남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전남의 수산물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산물 판매 대책 지금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의 열악한 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원 분원 건립과 의료 취약 여건 개선을 위한 전남도 자체 시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법정 통학거리 기준 1.5km가 넘는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에듀버스 지원 등 통학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또 새로운 학령 인구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대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7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선 데 이어 이틀째에도 8명의 의원이 전라남도와 전남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교육행정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전력의 출연금이 삭감된 데 이어 정부의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한국전력 사장에 선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소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나주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 2년 만에 24억 원의 기술 이전과 특허 12건, 논문 175건 등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냈지만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한국전력 출연금은 약 1,500억 원에서 30% 감액됐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서도 에너지공대 예산은 250억 원에서 33%가 줄었습니다. 지난 7월엔 산업부가 감사 결과 운영 전반에서 비위를 발견했다며 총장 해임까지 요구한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공석인 한국전력 사장직에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철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4선을 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알 것이라며 에너지공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국가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 사실 지금 설계된 에너지 특화대학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래도 좀 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긴 어려울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하거나 반박하는 건 어렵겠지만 본인 한전 사장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어떤 지역사회와 또 전문가, 정치된 경험 이런 걸 가지고서 좀 풀어나가는 해법이 좀 필요하겠다. 사장 선임을 위한 한전의 주주총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됐고 이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편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학교가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에너지공대의 수시 모집은 12일 오전 기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현대 한국 문학계에 걸출한 인물을 다수 배출한 목포에서 전국 유일의 문학 박람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디지털로 재탄생한 목포 문학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유명 작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문학박람회가 열리는 갓바위 목포 문학관 일대가 박람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목포 문학관 일대는 주제강과 주 무대, 문학의 정원, 출판존이 들어섭니다. 특히 목포 문학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문학과 디지털이 접목돼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문학 체험관은 8분 분량의 디지털 아트가 시연돼 목포 문학의 정체성과 작가들의 작품을 터치 스크린으로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극작가 차범석의 작품을 미디어 아카이브로 재탄생시킨 것은 물론 국내 최초 여성 장편 소설인 박화성의 백화도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됐습니다. 문학을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아트 문학관을 통해서 문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제관에서는 엔솔로지 소설 목포를 출판한 국내 유명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북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목포 문학관에서는 김현 문학 축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근현대 문학의 산실인 북교동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골목길 문학 투어와 문학제가 열리고 도종환 나태주 시인과 정태춘 박은옥 토크 콘서트도 개최됩니다. 김우진, 김현, 차범석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의 거장들이 이곳 출신들이어서 이곳에서 성장하셨고 문학을 만들었던 기초가 됐던 장소입니다. 경년으로 열리는 목포 문학박람회는 이번 주 14일 목요일 막이 올라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2회 해남 주민자치 박람회가 오늘 해남 군민광장에서 열려 주민자치 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에는 해남군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홍보부스를 마련해 활동을 소개했고 우수 사례로 선정된 자치위원회가 선도 활동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에 전남에서는 13,463명이 응시합니다. 응시생 비중을 보면 재학생이 1,734명으로 지난해보다 752명이 줄었고 졸업생은 220명 증가한 2,729명입니다. 영역별로는 탐구 영역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반면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 지원자 수는 5.9%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에 내년도 기본 설계비 국비 4억 5천만 원이 확보돼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 4월 문화재청이 영암 나불도를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에 400억 원을 들여 아카이브와 교육,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마한 역사 봉헌과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 해상에서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300톤급 준설 작업선의 40대 선주와 60대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